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영이에요. 검단 신도시에 첫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아이 엄마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스마트 도시 검단을 완성할 생활 속 실험실,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의 시민 참여단이기도 하죠.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전 리빙랩을 총괄로 진행하는 메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고요. 메인 퍼실리테이터를 도와서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시민분들께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전문성인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율이 필요하시거나 전문가 관점에서의 의견이 필요하실 때 저희가 그걸 좀 도와드려서 시민들의 정답이 없는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워크숍은 저희가 리빙랩은 4차 워크숍이지만 검단 신도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는 1회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검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공감지도라는 방법론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 지도 위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공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공감이었는지 얘기를 나눴던 경우도 있고요. 이 동네에서 사시면서 이제 그대로 느끼고 불편하고 고치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방안을 도입하고 싶다는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검단 신도시 곳곳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공감지도를 진행을 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공감이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이 되게 아직 미비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공사 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분 중에 한 3, 4분, 한 3, 40% 꽤 높은 비중으로 공감을 하셨던 의견을 주셨는데 대형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공사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었던 정도 있고 제가 겉으로 티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맞아 이러면서 좀 얘기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공원 부지가 있는데 이제 부지 자체가 아직 전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는 그 말이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조성이 돼 있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둔 그런 상황으로 좀 봤던 기억이 또 시민 참여단 분들의 의견을 듣자마자 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동시 신호가 돼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좀 가다가 다시 보통 남성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5대 빼가지고 거의 급행급실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30분 쓰면 교차관계 늘어나고. 교통시설이 부족하다, 버스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시는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운하 여가에 대한 이제 부족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교육 쪽이라던가 육아 쪽으로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감지도는 조금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 터진 직후부터 바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리빙랩을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끼리도 좀 어색하니까 되게 조용하고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말씀이 없으신데 검단분들은 되게 특이하게 이제 처음 리빙랩 진행하고 말씀을 하실 때부터 다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의견 정리하는데 조금 더 힘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검단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좀 안심이 됐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장단점 그리고 혹은 이게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이라던가 기회 요소, 그다음에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 인해 조금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3자 입장 혹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짜 필요한 검단 신도시에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시민 참여단 분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저희 오차 워크숍의 주 목적이었고요. 기회를 가지고 어떤 스마트 도시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일반적인 스왓 분석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시민참여단 분들이 생각하시는 검단 신도시의 장점, 단점, 기회 요소, 위험 요소 이런 의견들을 구분을 지어서 조금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의 입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도 그 어떤 이해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망이라던가 아니면 대중교통 그리고 연계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의견 자체가 좋은 높은 퀄리티의 의견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위험 요소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현실을 직시하시는 의견들도 좀 많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검단 신도시는 사실 신혼부부, 30, 40대 신혼부부가 조금 많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교육이라던가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문화여가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만한 그런 즐길 거리를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검단 1단계 내에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실 만한 공공시설, 그 다음에 문화여가를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공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신데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좀 체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리적 환경 자체가 없는 것도 없기도 한데 2단계, 3단계가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 그쪽이랑 거리가 현실적으로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1단계 입주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불편함을 느끼실 만하겠다라는 것도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저희 연구진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인지에도 부합하게도 시민참여단 분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시설 혹은 공공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던가 확충 그리고 어떤 수요, 니즈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고는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차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전체 워크숍의 진행 사항에서 딱 중간 회차기도 하지만 제일 기둥이 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라는 역할에 맞게 중요한 이슈들과 요소들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의견을 조합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소통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성함을 불러서 저희가 이야기하기에 소통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점이 되게 어려웠고 오프라인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조금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해서 다양한 의견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았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워크숍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은 검단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순서를 온라인을 원저를 해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검토를 하시거나 우려를 하셨던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입주하신 분들, 현장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주제를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데 이런 의견이 맞냐 아니냐도 물어보고 이 의견이 좋냐 아니냐도 물어봐서 거기 오프라인 분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온라인에서 나왔던 의견이랑 합쳐서 이제 저희가 최종 의견을 도출해내 가지고 이제 스마트 서비스 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빙랩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진행을 할 때마다 그런 의구심 혹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검단 신도시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의심이 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민참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활동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를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가보니까 불편하더라 이런 의견이 아니라 제가 활동하고 있는 어디에서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라는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꽤 논리정연하고 그럴 만한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종합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의견을 주시더라도 본인만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니까 불편하던데 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도 똑같이 불편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보행자 입장에서는 횡단보도가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운전했을 때는 이거 뭐 불빛이라던가 이런 게 안 보일 것 같다. 꽤 구체적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셔서 개인적으로는 검단 신도시 리빙랩은 대표성이 의심이 든 적은 없습니다. 네. 시민들이 의견을 주신 거는 저희가 시민들 의견 자체가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서비스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서비스 간의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확산을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시민참여단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리빙랩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민참여단 분들께서 의견이 말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서비스는 아마 그럴 일은 절대 없을 예정입니다.